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면 당연히 매매 가격부터 신경을 쓰지만 보통 이 부동산 관점에서 또 중요한 지표가 바로 전세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흔히들 매매 가격을 보고 투자 가치라고 하고요. 그리고 전세 가격을 보고는 실거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전세 가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단연코 공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딱 하나의 단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단지가 만약에 입주장이라면 일단 매물이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가격이 참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, 이게 우리 대구는 한 단지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적으로도 참 공급이 많은 상황이고, 그런 입주장도 또 다 겹쳐 있다 보니까 그 입주장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준신축급들 그리고 구축 아파트들까지도 이 가격대들이 다 낮아진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매매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세가들이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럼 지금 이제 이 다음 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라고 했을 때 이미 그 변화가 좀 나타난 곳들이 있죠. 그래서 매매 가격이 먼저 변했던 범어동 중심가에서는 이미 전세 가격들이 조금은 올라간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대략은 한 50% 수준으로 계속 전세가가 매매가를 좀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 잡히고 있다라는 건데, 일단 공급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좀 구분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우리 대구에서 좀 중요한 입지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. 그래서 뭐 일단 포인트 잡을 때는 제가 늘 똑같은 걸 말씀드리죠. 광역교통과 2호선이 만나는 지점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일단 범어역 주변으로 해서는 지금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이제 힐스테이트 범어가 아닐까 싶어요. 이 84 타입들의 가격들이 올해 초반에는 분명 4억대도 충분히 노릴 수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는 6억 9천이 실거래가가 떴습니다. 그리고 매물로는 7억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잘 따라 올라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좀 없던 상황에서 매매가가 회복되다 보니까 전세가도 같이 올라간 모습이고요. 다만 아직까지는 살짝 더 흔들릴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범어 W 대단지가 뭐 내년부터 입주를 또 시작하면 현재 시점에서도 저층 기준으로는 4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더 이제 시간이 갈수록 흔들리는 건 이 전세를 놓으려는 분들일 수밖에 없어서 아마 저층 기준으로는 3억대 중반까지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, 뭐 중층 이상이라면 4억대 극초반이나 이런 수준까지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상대적으로 범어 힐스테이트의 7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조금은 높다라고 볼 수 있으니 최소 상반기를 기준으로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. 다만 이제 이런 범어 W가 또 입주장이 마무리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공급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 만촌역 주변의 두 아파트들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없기 때문에 비싼 아파트일수록 전세가율이 못 받쳐준다는 특징이 있긴 한데, 이런 것들이 그래도 50% 정도 내외로 계속 따라가는 흐름이라면 우선은 뭐 범어 W 입장이 지나고 나서 바로 뭐 전세 가격이 좀 회복될 수 있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. 그 뒤에 혹시 뭐 매매 가격이 좀 오르게 된다라면 확실히 입주장 때 우리가 싸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게 되는데, 그런 뭐 2년 혹은 4년째 계획을 참 잘 세워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겠고요. 자, 그리고 비수성구들은 공급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우리가 대장급이라고 하는 아파트들은 뭐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은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특정 지역에 이런 공급이 좀 없어졌다 해도 여전히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기 힘든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왜?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인 거죠. 자, 그래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한 군데 지역이 있다라면 단연코 청라 언덕역을 좀 꼽을 수가 있겠죠. 그럼 청라 언덕역에서 핵심은 남산초를 보내면서 이 역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, 특히 뭐 대장급 아파트라고 할 만한 청라이스 자이는 마지막으로
이게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다른 비수송구 대장급 지역들 뭐 두류역이나 죽전역을 꼽는데 이런 곳들은 아직 공급이 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지역을 먼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중에서도 또 더 눈길이 가는 게 우선은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겠죠. 전반적으로 84 타입의 신축 아파트라면 입주장대, 특히 뭐 입지가 꽤 괜찮은 곳이더라도 한 3억 정도 수준의 전세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, 여기도 뭐 저층 같은 경우에는 뭐 3억 중반은 있고요. 그리고 중층 이상 되었을 때는 거의 4억까지 좀 붙은 모양새입니다. 그래서 21년도에 입주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심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높은 가격이라고 하지만 이 사이에 이제 입주장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게 되었고, 이것도 뭐 한 3억대 초반까지도 뚝 떨어진 모습이었는데, 올해 들어서는 최대 뭐 3억 9천 정도까지도 이 전세 가격이 나아졌습니다. 그래서 4억 정도를 좀 회복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 아파트가 좀 비수성구의 흐름을 선도한다?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뭐 매매 가격도 7억 중반 이상 실거래가를 좀 찍었고, 전세 가격도 4억대로 좀 찍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단연코 보이는 가격 측면에서는 좀 선두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거니까, 이 아파트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따라서 다른 대장급 아파트들도 충분히 따라가는 흐름세를 마련할 수 있겠고,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신축급들은 또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겠죠. 자, 그렇지만 여전히 비수성구는 리스크가 좀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봤을 때, 가격이 또 한번 대폭 상승하려면 사실 외지인 투자들이 얼마나 뒷받침될 수 있느냐, 이런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일단 매물이 좀 사라져야지 가격을 좀 올리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.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대출이나 갭 투자 측면을 바라봐야 되는데, 최근 들어서 이 대출적인 부분들이 점점 좀 힘들게 되어 버렸죠. 뭐 50년짜리도 없어지게 되고, 뭐 특례 보금자리도 슬슬 마감된다 그러고.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갭 투자 할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건데, 단기간에는 이 비수성구는 좀 힘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특히 이제 두류역 역시나 이제 정말 좋은 지역이지만은 이 대장급들이 다 25년도 예정이기 때문에 올라간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가가 좀 형편없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죽전역도 여전히 24년도 중반기라든지 초반 이럴 때 공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우리가 뭔가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, 이런 죽전역이 마무리되는 시기쯤, 즉 24년도 중반기 이후부터는 비수성구 대장급들의 전세 가격들이 한번 좀 많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. 그래도 이런 데들이 가장 좋은 지역들이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지금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정말 낮은 시점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보통 우리가 현재 시점을 놓고 그대로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, 직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라면 뭐 2년째는 크게 못 올린다 치더라도 4년째 우리가 계약이 끝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드러날 거란 말이죠. 그래서 뭐 가능만 하다면 지금 계약하실 때, 특히 입주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세 계약 기간을 뭐 꼭 2년뿐만 아니라 더 할 수 있다라면 뭐 3년이고 4년이고 미리 좀 해둬도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가 뭐 평생 전월세 살 것이다 이런 계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. 내가 이제 시기가 충분히 된다면 분양을 받아보겠다, 이런 식으로 다들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내가 분양을 잘 노려줘야 될 거고요. 다른 경우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. 분양을 혹시나 못 받게 된다면 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실거주 집을 일반 매매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,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결국 모든 것은 되풀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죠. 지금 뭐 전세냐 뭐 매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가급적으로는 입주장 아파트를 좀 사라,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뭐 현실적인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전월세를 구하게 된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
전세 가격 반등이라고 하는 요소들도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흐름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고 또 고민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라는 측면이다 보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